안녕하세요.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가예행 고을침 안오행루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새벽 3시쯤 일어났는데 지금 시간이 4시 50분, 5시 2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이 새벽 시간은 정말 개눈 감져요. 금방 갑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옛날에 최진석 서강대 명예 교수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강의 많이, 좋은 강의 많이 들었습니다. 장자 강의도 많이 들었고 뭐 여러 인문학 강의 많이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분 강의 중에 새벽비라는 시를 소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새벽에 별을 보니 별이 밥솥에 들어와 쌀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별과 지금의 쌀과 하나가 된 별은 다른 별이다. 은유를 이렇게 해서 만든 시인데 생각은 잘 안 나지만 쉽게 얘기해서 양기수는 1,000억을 벌었다. 아니, 양기수는 1,000억 원이다. 같은 은유죠. 그래서 누가 또 얘기했어요. 유명한 미국인지 은유를 모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다. 양기수는 밤하늘의 별이다. 스스로 빛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왔어요. 저기 음식물 버리러 갔다 왔는데 밤하늘의 별을 보려니까 별이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계속 아는 전화번호가 몇천 명이 있는데 저를 뒤지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한 명도 저를 끌어안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푸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님과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자 했는데 참 안 계셨어요. 참 어렸을 때 밤하늘,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쇼츠에 화성의 밤하늘이 보이더라고요. 와, 화성의 밤하늘 진짜 저는 제가 우주 다큐멘터리를 자주 보거든요. 근데 우주의 크기에 정말 놀랍니다. 예, 저희 눈에 혹시나 보이는 별은 기본이 뭐 몇백 년, 뭐 몇백만 광년, 일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인데 이건 뭐 기본이 몇백만 광년이니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야 도대체. 안드로메다 은하가 꽤 크다고 하더라고. 우리 은하 옆에, 저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옆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고 가장 큰 은하는 별이 100조개가 있대. 100조개. 우리가 흔하게 그냥 억 단위를 얘기하지만 우리 은하가 있고 안드로메다가 있고 또 다른 은하가, 우주는 뭐 알 수가 없대요. 근데 가장 큰 은하에 지구 같은 별이 100조개가 있대. 100조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구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얘기가 또 삼천포로
빠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구가 크고 뭐 이 지구 안에서 그냥 탐욕을 탐욕으로 가득 차서 전쟁하고 막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백조개 이게 창백한 푸른 점 지구가 맞는 얘기예요. 참 신기해. 뭐 이 얘기가 아니었는데 이 얘기가 좀 밤점프로 빠져 이게. 참 이게 우주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현재 삶이 참 거시기합니다. 이게 참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고 큰 공간이 있는데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싸우고 참 아휴 참 가소롭죠. 가소로워. 이 밤하늘의 별 화성은 한번 보세요. 화성의 밤하늘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진짜 금방 쏟아질 것 같아. 별들이 워낙 선명해서. 화성의 밤하늘은 그렇게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는데 왜 부천 지구의 밤하늘은 별 하나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까요? 말 되네. 참 우리가 그런 거예요. 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는 아마 화성처럼 별이 이렇게 쏟아져 나올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뭔가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지만은 우리가 잃어가는 게 있어요. 반드시. 밤하늘의 별들을 잃었잖아요. 어린 시절에 동심을 잃었다고 할까. 지금 아이들 우리 때는 진짜 밤하늘의 별을 보고 달림하고 얘기를 했어요. 달빛을 가로등 삼아서 우리가 저녁에 야간 학습하고 이렇게 캄캄한 밤하늘을 별빛 달빛을 삼아서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을 걸어왔습니다. 아 그때 참 시골에서 저희 집하고 버스까지 오는데 저희가 한 20분 30분 걸어와야 돼요. 버스 정류장에서 시골길로 걸어오는데 공동묘지가 있어요. 이게 집이 이만큼 있고 한 100m 200m가 산이 있고 이쪽은 산 이쪽은 논 떨어져 있어요. 아 그때 어린 마음에 마중 나오라고 하는데 마중 한두 번이지 마중 못 나오지 매일 부모님한테. 아 공동묘지를 지나야 돼요. 그리고 시골에 옛날에 무덤이 많았어요. 다 아시죠? 또 이제 이게 이만큼 집이 있고 공동묘지 지나고 또 집이 있고 또 코너로 돌아야 이제 우리 동네가 보이는데 코너쯤에가 또 산이 있어요. 조그마한 산이 동산이죠. 거기에도 또 묘지가 있어요. 야 거기 그런데 아우 지금도 막 소름이 끼쳐.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달빛 별빛의 보호를 받고 이렇게 길잡이가 대해주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여기서 그냥 은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가로등이 있었지만 그때는 가로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막 옛날에 막 귀신 나온다 어쩐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 옛날 얘기.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가 그리워요. 그때는 이제 불편했죠. 문명이랄까 할 건 없지만은 전기도 저희가 어렸을 때 전기 들은 것도 생생히 기억나요. 테레비 집에 처음 와서 들었을 때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지금처럼 뭐 테레비가 흔하지 않은 뭐 당연히 그때는 흑백이었고 얘기가 참 세상사가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러 가고 뭔가 계획을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돌발 마찰 이렇게 생기잖아요. 지금도 제가 유튜브 지금 라이브가 아니구나. 유튜브를 하는데 전혀 이 얘기가 아니었는데 이게 떠올라요.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안 가본 길에서 대박이 납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가던 길만 가기 때문에 인생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살짝 틀지를 못해. 겁이 많아서. 매일 만나는 사람만 만나서 팔자가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겁이 많아서. 일단 인간은 유전자적으로 겁이 많아요. 이 겁을 갖다가 누그러뜨리고 없애는 게 물론 경험도 되지만 경험을 하려면 500년 1000년 살아야 돼요. 독서예요. 가장 간접 경험 빠르게. 우리가 순간순간 먹는 겁이 유전자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필요했던 거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본의 아니게 물려봤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겁쟁이 유전자를 한 90% 정도는 없애야 돼요. 10%는 남겨놔야 돼요. 그 10%는 필요합니다. 너무 겁이 없어도 안 돼요. 90%는 이제 지금 시대에는 옛날에 화성 같은 시대, 밤하늘에 별들이 막 쏟아져 내려올 것 같은 시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필요한 유전자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호랑이가 어디가 있어요? 동물원 우리에 갇혀 있잖아요. 전혀 위협적이잖아요. 지금 누가 호랑이 무서워서 다니는 사람 없죠? 저도 옛날에 20대 때 암벽 타고 뭐 등산 워킹 뭐 한 10년 정도 했지만은 호랑이 걱정하고 산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북한산 인수봉 밤 12시에 올라갑니다. 암벽 타러 갈 때. 저는 매주 일요일은 산에 가는 날이었어요. 워킹을 가든 암벽을 하러 가든. 특히 암벽을 타러 갈 때. 참 제가 그때 명동에 있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남산동 국가안전기획부 밑에. 밤 10시, 9시, 10시 일이 끝나요. 그러면 그때 모범 택시가 있었어요. 아마 처음 나왔을 거예요. 모범 택시가. 갖고 짐이 많으니까 일반 택시 저기 북한산 그게 무슨 절인데 기억이 안 나네. 아주 유명한데. 도선사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거기까지 명동에 택시 타면 한 2, 3만 원 나와요. 그 택시 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암벽 장비가 제 키만 해요. 그러면 11시나 도착해요. 입구에, 북한산 입구에. 그러면은 11시, 12시에 산행을 올라갑니다. 칸칸 랜턴 켜고 올라가요. 인수봉 바로 밑에까지 올라가요. 가다 보면 이제 제가 남자하고 여자분들이 올라가고 있어 앞에 혼자 그것도 밤 12시에 뭔 얘기야 이거 갑자기 어린 시절 똑같은 산인데 어렸을 때 그런 산 옆에를 지나가는 것만 해도 벌벌 떠는 사람이 20대 때예요. 제가 20대 때는 밤에 그냥 제 자발적으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산 쪽으로 올라가고 혼자. 그다 보면 이제 남자 걸음이 빠르니까 여자들 갖다가 이제 지나치는데 여자 혼자 올라가요.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참 신기하네. 똑같은 산을 옛날에 벌벌 떨어서 이게 그 내면 아이라고 나 전문용어로 내면 아이. 야, 다 나오네, 다 나와. 야, 그래야 도착하면 이제 12시 1시 돼요. 그럼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삼겹살, 그 당시는 코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갖고 산에서 이렇게 먹는 게 허락이 된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워요. 새벽 1시 정도 다 모이면은 삼겹살 구먹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제 주량이 뭐 소주 한 병도 안 됐는데 기본 2병 먹었던 것 같아요. 안 취해요. 새벽에 먹는 그 술은 안 취합니다. 산속에서 먹는 술은. 꿀맛이야, 꿀맛. 그리고 이제 텐트에 침낭이 이제 개인마다 침낭이 있습니다. 텐트에서 이제 침낭 속에 쏙 들어가 자죠. 뭔 얘기다 그 얘기 나왔지 근데. 그리고 이제 워킹 가면은 이제 관광버스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 때는 조용합니다. 아침에 일찍 가니까. 그리고 이제 산에서 밥을 해 먹죠. 뭐 된장찌개 누나들이 막 다 가져와. 산에 올라가면서 오이에다가 팩소주 마시고
내려간 게 술판이야, 술판. 올 때 관광폭산에서 노래 부르고, 그때는 제가 참 노래 잘했어요. 노래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 회사 산 게 암벽 산악회 있고 저희 회사 산악회 있고, 암벽하고 회사 산악회가 쉬는 주에는 동대문 가면은 그때는 일간 스포츠 이런 스포츠 신문에 나와 있어요. 산악회 그 정보가 밤 10시에 뭐 무박산행 설악산 오색에서 소청 중청 대청으로 올라가서 설악동으로 내려온다, 뭘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요. 회비 한 3만 원 정도 내고, 그럼 오색에서 랜턴 켜고 새벽 한 2시나 3시에 도착해서 산행을 시작하는데, 겨울 산행 특히 끝내줍니다. 막 깔딱고개 올라가면서도 재밌어요. 그리고 기대기 정봉이라 해서 겨울 산행입니다. 기대기 정봉에서 올라갔는데, 잘 기억나는 건 뭐냐면은 눈이 워낙 많이 와 있어가지고 눈이 다 덮어버리잖아요, 바위들을. 그럼 가다 보면 역 가슴까지 빠져요, 푹 빠져요. 지금 생각하면 위험한데 그때는 또 젊어서 그런가 몰라도 재밌었어. 그게 푹푹 빠지는 거요. 너덜이라겠나, 그 전문 용어로. 그때가 벌써 한 30년 됐네. 그리고 오대산. 야, 저는 소음강이라 해서 처음에는 무슨 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소금강이 뭐 작은 금강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오대산 가서 한 번은 저희가 산 정상에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때는 밥 먹는 게 허락이 됐으니까.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저기 쳐다보래요. 보니까 저쪽 밑에서 누가 똥 싸고 있다. 야, 잊어먹지다.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자기는 이제 숨어서 싼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상에서 보니까 그게 보인 거야. 참. 그리고 이제 그때 젊어가지고 그때 회사 산악회였어요. 제가 먼저 이제 항상 뭐 겨울 산행을 가든 뭘 가든 제가 앞에로 가서 선도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아니면은 기수디가 뒤에서 이렇게 누나들 케어하라고. 그러니까 선도할 때도 있고 뒤에서 맨 뒤에 있을 때도 있고. 나이가 제일 어렸으니까 시키는 대로 했죠. 한 번은 제가 이제 먼저 갔어요. 여름이었는데 너무 더운 거야. 먼저 가서 일부러 먼저 갔어요. 이제 계곡에서 이제 좀 수영 좀 하고 싶어서, 어린 마음에. 실제로 이제 계곡에 내려가서 제가 물속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수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대산 소금강 가면은 물고기가 이만해 진짜. 물고기가 같이 돌아요, 같이 돌아. 그리고 그 단풍이 그렇게 유명했던 것 같아요. 오대산 소금강 그 계곡 내려오다 보면 정말 커요. 나무가 키가 커요. 멋있어요. 그 단풍에 가려가지고 하늘이 잘 안 보일 정도였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등산 갔다 온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한겨울 했는데 저하고 제 친구하고 후배하고 셋이서 북한산을 올라갔어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등산을 많이 간 사람이니까 준비물을 알아요. 겨울 산행의 준비물. 저는 뭐 겨울 산행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막 아이젠, 뭐 스패치 이런 전문 용어들 다 이제 알죠. 실제로 이제 아이젠을 해야 겨울 산행 올라가니까. 근데 내 친구들이랑 후배는 이제 그걸 몰라요. 아사리들이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 준비했죠. 당연히 소주도 준비하고 커피 준비하고 뭐 이렇게 코펠 다 준비해서 가가지고 북한산 올라가서 셋이서 술을 먹었어요. 정상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위험하죠. 그 능선을 뛰어다녔어. 셋이서. 그리고 꼭대기 바위에서 서로 세 명이 서가지고 노래를 또 바락바락 불렀어. 그냥 고래고래 이제 불렀지. 술 취해가지고 그냥 창피한지도 모르고. 노래도 한 30분 1시간 했던 것 같아. 셋이서 다 떨어져가지고 막 노래.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노래를 잘했거든요.
그리고 내려올 때 구파발 쪽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내려오면서 여성팀 두 분이가 세 분하고 또 이렇게 얘기가 됐네. 그래가지고 그 산에 내려오다 보면 이제 그 막걸리 파는 집이 많습니다. 막걸리 파는 데 가가지고 묵이랑 도토리묵 같은 거 시켜서 소주 먹었던 기억도 있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즉흥적으로 지리산, 그 친구 아까 후배랑 같이 그때 대림동에 살 때였나, 그때도 20대예요. 갑자기 여름에 그냥 뭐 하다가 야 우리 지리산 가자. 그때 한 5명에서 한 10명 사이 간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도 야간 산행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밤에 갔으니까 그냥 젊음이죠, 젊음. 그 지리산이, 저는 지리산을 산행을 등산할 때 워킹 많이 갔지만은 쉬운 산은 지루, 좀 지리산이 지루해요. 뭐 1900 몇 미터 되나요? 질립니다, 질려 진짜. 걸어도 끝이 없어. 지리산은 약간 지루한 맛은 있어요. 그때도 올라가다가 여성분들을 또 만났어.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하고 또 막걸리집 가서 술 먹었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나.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이름이 좀 특이한 분이야. 근데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을까 봐서 사실 말은 상관없어요. 그냥 올라가다가 막걸리 먹고 이렇게 전부인데 애매하네. 이름이 좀 너무 특이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노래를 또 배웠어. 사랑하던 정 미워하던 정 뭐 오르세 산 오르세 이렇게 그분들은 약간 뭐 좀 뭔가 뭐 산악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두 분인가 세 분 같이. 그리고 이제 지리산 내려와서 제 이제 그 친구들 후배들이 이제 객지 애들이 사회에서 만난 애들이어가지고 이제 걔네 시골로 갔어요. 시골로 가가지고 야 저 그때 생닭을 먹는 걸 처음 봤어요. 생닭을 회처럼 먹더라고. 같은 저도 전라북도고 걔는 전라남도인데 문화가 달라요. 저희는 충청도 문화입니다. 제 말투가 약간 충청도 말써요. 저희는 군산이라서. 전 생닭을 먹진 않았는데 생닭을 먹는 걸 봤죠, 걔들이. 그때가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참 남는 건 추억 같아요, 추억. 그때 우리가 뭐 돈을 따진 것도 아니고 뭐 따진 것도 아니고. 사진. 근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남길 수도 있죠. 제가 이 영상을 운이 좋아서 뭐 90세, 100세까지 살면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지금 영상을 내가 몇십 년 후에 본다면은.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제 영상을 남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뭔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됐네요. 참 게 순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아까 내면 아이란 말이 있는데 내면 아이가 그잖아요. 어렸을 때 상처받은 아이, 사랑받지 못한 아이, 관심 받고 싶었지만은 이상한 부모들 만나서 부모의 이혼 이런 걸로 인해서 상처받은 아이들, 내면 아이를 지금 성인이 된 내가 다시 찾아가서 달래주는 거. 뭔 얘기야. 타임머신 타고 가는 거야. 해야 되나? 참 얘기가 스토리를 타고 많이도 갔다 왔네. 타임머신 타고 지금 30 몇 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밤하늘은 그때처럼 쏟아져 내릴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화성 지금 살 수는 없잖아요. 불편해요. 버스도 없을 것이고 논밭도 없을.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있다. 그게 여기서
우리가 일이 안 풀릴 때는 잃는 게 많잖아요. 얻는 게 없잖아요. 저도 지금 유튜버 한 지가 1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웠으니까요. 어떻게 살아온지를 모르겠어 진짜. 그 어려운 거죠. 거의 수입도 없었는데. 그래서 빚만 늘은 것 같아. 진짜 죽고 싶어도 빚은 다 갖고 죽어야 돼서 못 죽어요. 특히 그 성이 윤씨란 분, 저보다 좀 나이 어린 여성분인데 저거 아무 관계는 아니에요. 인간 대 인간 관계는 있죠. 그렇죠. 아무 관계 아니질 않는데 인간 관계가 있는데 그분 때문이라도 제가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항상 제가 힘들 때마다 가서 죽는 소리 하거든요. 도와달라고. 근데 그때마다 가서 화를 내요. 저한테 화를 내고 막 오고 해도 결론은 해줘. 아유, 생각이 눈시울이 붉어지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인간관계가 참 거시기한 게 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주고받는데 계속 5대5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느 선까지 줬는데 저 사람이 나아지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고 끝까지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게 저는 솔직히 아까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돈 막 몇백씩 많이 줬어요. 몇십만 원 뭐 아유 이게 뭐 몇만 원. 저는 옛날에 밥 안 샀으면 안 만난다. 이게 밥 제가 다 샀다니까. 근데 저는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도 있으면 저는 줄 거예요 아마 제 성격상. 그게 우리가 이제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참 그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누구 잘잘못이 아니라 그건 이제 인연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끝없이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맞아요. 그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윤씨라는 분은 저를 하면 뒤지게 뭐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해주더라고. 그럼 이제 중간에서 이제 저를 도와주다가 이제 저를 다 이제 잡아 먹으려고 이제 어? 이게 저는 이제 안 도와주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그것도 감사한데 까지는 말라 이거지. 그러면 이제 그게 희석되는 거잖아요. 내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매일같이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매일 제가 글을 올려드리고 진짜 당사자가 제일 힘들어요. 당사자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누구나 칭찬받고 싶고 누구나 기마이로 쓰고 싶지 누가 그 돈 못 내서 못 갚아서 그런 얘기 듣고 싶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도 아 진짜 어제는 제가 상처럼 말을 안 쓰는데 제가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왜냐면 영업 몇십 년 하면서 거절을 하도 많이 당해서 웬만해서 멘탈이 안 무너지는데 어제는 좀 멘탈이 무너지더라고요. 찾아가서 이렇게 했는데 자꾸 나를 갖다가 쪼아대면은 뭐 닭이냐 쪼아대게. 그건 뭐 도둑길에서 가져오라는 게 은행 털어서 갖다 주라는 얘기가 뭐야 도대체. 그죠?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많아요. 제가 진짜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그러면 그 1,000억 원을 갖다가 지금의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쓸 것 같아요. 100% 써요. 100%. 저는 제가 저를 알아요. 절대 밥은 기본으로 사주고 찔러주지. 100만원 200만원 이걸로 하라고. 뭐 방식을 알려준다, 뭘 알려준다, 돈 버는 법을 알려준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 그건 나중 문제예요. 당장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죽는 애 살아야하는데 거기서
일단 먹어야 뭐, 배는 채워놓고 고기를 방법대로 해야지. 그죠? 진짜 배고픈 사람은 한 끼 밥을 먹어야 나가서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일을 할 거 아니야. 일단 밥을 먹여놓아야지. 굶어 죽여놓고 좋은 사람 앞에 가서 방법 알려줄 거야. 뭐 할 거야. 야, 올리라이프 디바이스 발바닥 지금 제가 30분 체험을 그냥 했네. 야, 오랜만에 영상을 오래 찍네 지금. 진짜 그래서 어제 서글프더라고요. 서글프 갖고 안 하던 정치 얘기를 좀 유튜브로 했네. 왜냐면 이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가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하고 다 하고 죽더라도. 근데 아침에 새벽 3시에 깨었자 살아 있잖아 지금. 제가 이렇게 염세주의나 이런 얘기를 안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하게 되네. 사실 인간은 언젠가 한번 죽잖아요. 그래서 밤하늘에 별에게 위로를 받고자 나갔는데 별님이 안 계셔. 위로받지 않는 인간은 제일 인간이 불행한 게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게 제일 그게 저는 거식이에요. 우리는 인간이라고 불리잖아요. 신이 아니잖아. 이럴 때 저는 진짜 제가 대단한 놈이야. 거의 1년 동안 위로 한 번도 거의 못 받고 욕만 먹었어요. 누구를 만나도 내 단점만 얘기하는 거야. 응. 딱 한 명 있네. 화곡동의 모에라 친구. 68년 동갑. 걔는 나를 인정을 해. 그렇지만 나하고 뭐 그렇게 뭐 자주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내가 가는 사이니까. 걔 만나면은 그래도 나를 높이 평가해줘요. 한 번도 나한테 싫은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내가 없으니까 기수야 얼마든지 먹어라. 내가 너한테 돈은 못 해줘도 내가 통닭 집어넣는데 통닭 못 주겠냐. 현재 외상값 있습니다. 한 번 먹었어요. 못 갖고 있어. 어제 제가 그냥 전화를 제가 안 넣는 편인데 어제 제가 뭔 일 때문에 전화 한번 하니까 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제가 간간히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해. 말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게 본인이에요. 본인 알아. 그만 좀 훈계 좀 그만하라고. 다 안다고. 사람을 만나도 제가 더 많이 만났어. 나이 저보다 많은 사람보다도 제가 더 많이 만났을 거야. 아마. 저는 그렇게 옛날에 빡세게 일을 했어요. 그게 제 재산입니다. 믿는 게 그거예요. 경험, 회복 탄력성.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하잖아요. 고생 총량의 법칙. 이게 제가 버틴다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때로는 버텨야 돼.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 계속 잃지만 계속 슬럼프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맹자의 한마디. 하늘이 크게 쓰려고 할 때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다. 후각. 일반 천금. 한신의 일반 천금. 빨래하는 안하게 일반이 나중에 천금으로 돌아왔다. 한신의 과지육. 가랭이 밑으로 기어가는 수모를 겪고 왕이 되었어요. 한신이 거렁뱅이로 있을 때 빨래하는 안하게 일반 얻어 먹었어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런 치욕은 아니지. 그런 수모지 수모. 과지욕은 수모고
빨래 안 하게 준 것은 그걸 감사하게 먹었어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 자기 꿈이 있으니까 자기를 믿은 거예요. 한씨는 지금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강하게 믿은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일어선다. 반드시 대장군이 돼서 한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됐잖아. 근데 일반인 같으면은 그렇게 않죠. 같이 시비 불량구하고 시비 걸고 싸우고 하겠죠.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내가 누군가와 싸운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와 싸워. 그럼 그 사람을 내가 낮게 보는 거잖아요. 내가 대통령 만나 싸우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누군가하고 논쟁을 하고 싸운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싸운다는 자체가, 그 사람하고 논쟁을 했다는 자체가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무시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또 다른 내가 나를 쳐다보는 거야. 한 20m 저만치에서. 얼마나 안타까워. 너도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두서없이 말하지만은 저는 알고 있지 뭔 뜻인지. 예, 논쟁할 필요, 싸울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나는 그릇이 크니까. 그죠? 그릇이 크니까 싸울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이 양면성의 법칙, 밤하늘의 별은 안 계시지만은 우리가 편리한 게 또 있잖아요. 문명이 발달해서 밤하늘의 별을 잃었어요, 우리는. 동심. 동심이란 말 참 오랜만에 써보고 들어보네. 제가 말하고 제가 들으니까. 이 양면성의 법칙이 중요해요. 어떤 한 가지에서 제가 지금 굉장히 엄청난 슬럼프를 겪고 있잖아요. 반드시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걸 찾느냐 게임이야. 그렇죠. 그걸 또 찾아야만 돼요. 한신이 버틴 이유도 양면성의 법칙을 믿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그냥 끝나지 않는다. 내가 고생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먼저 고생을 할 뿐이다. 총량이 있어요. 그건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게 지금 나나 그대들이 힘들다는 것은 내가 먼저 고생을 하고 있구나. 먼저 노년에 할 고생을 지금 다 미리 하는구나. 감사한 거예요. 늦바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늦바람이. 저는 도박도 뭐든 지금 않잖아요. 20대부터 도박을 하도 많이 해서 그 폐해를 알잖아요. 근데 20대, 30대, 40대까지 막 열심히 살다가 50, 60, 70에 도박에 물드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힘들어요. 저는 도박을 몇십 년 했지만은 그걸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튼튼한 이제 기본기가 깔려 있죠. 하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걸려요. 그런 걸 깨닫는데. 근데 50, 60, 70 세대 늦게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깨어날 시간이. 특히 요즘에 코인다 단계에 빠진 사람 보면 대부분이 60, 70이더라고. 안타까워요. 저도 해봤잖아요. 이게 저는 도박 그 개념을 알기 때문에 한두 번 해보고 아니다 그냥 저는 안 해버려. 지금 아예 안 씁니다. 뭔 개소리도 안 해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 열심히 살다가 50, 60, 70에 그걸 빠지다 보니까 그런 기본 체력이 없어요. 그걸 이겨낼 체력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돈단 말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젊어서 경험하면은 그래도 벗어날 희망이 있고 내적으로 강해지는 뭐가 있어요. 6070 제 영상을 실수라도 보시는 분들은 코인다 단계를
한 건 어쩔 수 없는데 지금은 안 하셔야 돼요. 돈 잃고 사람 잃고 희망이 없어요. 두 개 다 잃어요. 돈만 잃으면 돈만 잃고 사람을 안 잃으면 되는데, 왜냐면 고인 다단계잖아요. 끌어들여야 되거든. 그럼 돈 잃고 사람 다 잃으면, 그리고 20, 30, 40 때 성실하게만 살던 사람들은 극복 못해요. 근데 20, 30, 40 때 저처럼 5만까지 다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체력이 남아있거든. 버티는 힘이. 얘기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뒤죽박죽 돼가지고. 제가 이제 아까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5시 반이네. 이 책 저 책을 뒤적이면서, 왜냐면 안호행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릴 글, 오늘 보내드릴 글을 제가 이제 썼어요. 내면 아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내면 아이는 어릴 때 받은 감정적인 상처와 그 상처에서 비롯된 불안감이나 자기 혐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다 아는 죄송합니다. 아는 얘기지만은 이렇게 한번 풀어드려요. 브래드 쇼란 말은 사람 이름이에요. 브래드 쇼는 내면 아이에게 너는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라는 메시지를 자주 전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자주입니다. 자주 시시때때로 해줘야 돼요. 우리가 왜 이혼합니까? 자주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서 그래. 자주 고맙다는 말을 안 해서 그래. 이거 진리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런다고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몇 번 안 하면 이혼감이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사람이 항상 웃고 있고 눈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항상 웃으면서 눈으로 항상 할 수는 없잖아요. 너는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좋은 얘기죠.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게 중요해. 지금 글을 하다 보니까 뭐가 지금 오타는 아니고 2번을 반복했었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항상 몇 번을 읽거든요. 쓰고. 이래서 우리가 한 번씩 복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다 고쳐야 되네.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너의 곁을 떠나지 않을게. 이렇게 어린 시절에 울고 있는 제게 사랑을 보냈습니다. 내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지금 다 생각나잖아요. 막 내가 띵깡 논다잖아. 띵깡 놓고 막 울고 했을 때 가서 내가 나를 어깨를 두드려 주는 거죠. 내가 나를 만나서 태어나줘서 고마워.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기수야 너의 곁을 떠나지 않을게. 내가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 자신을 가장 소중한 친구처럼 대하며 반복해서 칭찬과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가 아니라 자주 반복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골침 안호행로 양기수 올림.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어요. 밑에는 이제 발바닥 제가 체험한 거 올렸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주 반복하는 대로 된다. 말이 시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절대 거시기한 말 안 쓰는데, 하도 요즘에는 좀 거시기해서 제가 씁니다. 그래서 오늘 써봤어요. 어제 오늘. 이거 좀 수정을 다시 들어가야 돼요.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서
수정각이 들어가서 등록. 제가 대단한 게 네이버 블로그를 3년 넘게 하고 있는데 딱 한 명한테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합니다. 인스타그램을 고치려니까 이게 인스타그램은 좀 희한하더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습관돼서 해요. 여기서 수정 들어가서 오랜만에 올해 유튜브를 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제가 한 1000명한테 보내고 이제 인스타그램 올렸고 블로그에 올렸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글을 직접 이렇게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제 만드는 시간이 줄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몇 년 하니까 이제 하나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부의 역설. 항상 제 베개마트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목만 봐도 굉장히 알찬 게 책방 가서 꼭 책 안 봐도 돼요. 제목들만 봐도 그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 지금은 이게 트렌드구나. 이렇게 서점만 가도 우리는 뭔가 얻는 게 있습니다. 그 제목만 봐도 내용까지 보면 더 좋고. 일단은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중 가장 절대적인 게 책이에요. 독서. 마음의 평온을 찾게 해주니까. 유일하게 제가 위로를 받잖아요. 지금 정말이에요. 이게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책을 볼 때 우리는 거기서 이제 돈 버는 법을 당연히 배우겠지만은 마음의 평온, 좋은 글 읽고 뭔가 느끼고 곱씹어보고 할 때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의 양식이라거나 그래서 인간은 책을 보고 저도 책을 보고 제가 100개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제도 머퉁이 듣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제가 메모한 거 100개 쓰고 있으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 지금 글 쓰고 있을 때냐고.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고 있는데 진짜 제가 행복할 때는 뭐냐면은 진짜 제가 마음 편하게 있는 순간이 그 커피숍에서 책 보고 내 생각, 내 메모해 놓은 거 글로 글로 옮길 때 그때 황홀함을 느껴요. 그때 평온함을 느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책을 써서 글을 써서 돈벌이가 안 돼요. 그게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만한 역량이 아직까지는 안 돼 있어요. 김득신 님이 책 한 권을 11만 3천 번을 읽었대요. 물론 그 당시는 책이 귀해서 이렇게 읽었겠지만은 그리고
과거에 급제했다고 하더라고. 나이가 거의 60 다 돼가지고. 조선시대 60은 지금 나이로 한 8, 90은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김득신이라는 분이 출세하려고 읽었던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출세 욕심도 있었겠지만은 그걸 읽으면서 느끼는 그런 만족감이라 해야 되나, 그 황홀, 깨닫는 맛. 왜냐면 책이란 게요, 제가 옆에다 한번 다 읽었어요. 그리고 계속 옆에 놓는 이유가 읽을 때마다 그 느끼는 게 달라요. 그거 다 아실 거예요. 김득신이라는 분이 그 책 한 권을 11만 3천 번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1만 3천 번의 쾌감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느낄 때마다 받아들이는 그 통찰이 다릅니다. 그 재미예요. 어떻게 우리가 한 번 읽어서 이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강의, 뭐 부의 역설 강의, 유혹의 기술 강의, 특히 유혹의 기술하고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강의는 2시간이 넘어요. 거짓말지 못해서 수백 번을 반복해 들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나가서 논쟁하고 그럽니다. 그 인간의 그런 거예요. 마부작침이라고 하나요? 쇳덩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바늘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바늘이 돼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하다 보면은. 그래서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끈기라고 하잖아요. 끈기. 하다 보면은 언젠가 된다. 용기 and 끈기. 저는 누가 저한테 푼수기가 있다고 할 때 제일 좋아요. 그냥 푼수처럼 살고 싶어요. 푼수로. 진짜 50분이 넘었네. 뭔 얘기가 할 얘기가 많아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부의 역설의 핵심은 그겁니다. 부의 역설의 핵심 내용은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그리고 그대들이 원하는 꿈을 말로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뇌가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양기수는 1,000억 원을 벌게 해줘야만이 생존할 수 있구나. 생존에 유리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과 결혼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요? 하루에 100번, 1000번이고 생각날 때마다 그 반복해서 말을 하래요. 아까 부의 역설도 나왔고 이 돈의 그릇이란 책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은 믿는 것보다, 제 글에도 나오잖아요. 믿는 것보다 반복해서 말할 때 이루어진다고 나오거든요. 제 문자에 나옵니다. 네이버의 안오행지 아니면 양기수, 뭐 카예행 고을짐 쳐도 나와요. 제 글이. 오늘 글에 그게 나와요. 내가 믿는 것보다 반복해서 말할 때 더 빨리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고을침 안오행루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